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딱 턴을 봐주실 때 네. 가장 중요시 생각하게 보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다들 어렵죠. 새 가게든 기존에 있던 가게든 그 가게, 원래는 그 가게 터 하나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조합이라는 기운도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어울리는 조합. 옆집이랑 앞집이랑 어울리는 조합. 그 가게 터 하나만 보고 딱 한다 그러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생뚱맞으면 안 되니까. 한 라인끼리. 그죠? 그러면 내가 죽어있는 가게다, 우리 가게가. 또 아니면 음산한 가게다. 그러면 저는 어떤 가게를 새로 한다고 했을 때 터 보러 갔다가 전체적인 것까지 다 봐드려요. 들어가는 입구를 어떻게 해서 포인트를 살릴 건지, 옆 가게에서 너무 튀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무언가를 해줄 건지. 우리가 터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알걸요? 지금 보통 시내 쪽에 빌딩을 하나 지으면 빌딩 앞에 조형물을 들어가란만 적용을 해야 돼요, 따로. 그걸 왜 해요? 돈 아깝게? 몇 억씩 몇 천씩 들여가지고 그 건물에 상징적인 걸 하나씩 해야 돼요. 그 건물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주식이거나 은행권인 데는 보통 소나 코뿔소나 이런 게 많아요. 왜? 돈을 상징하는, 쉽게 말하면 이니셜이에요. 끌고 와라 하는 거. 끌고 오되 소를 생뚱맞게 앉아놓을 수는 없어요. 끌고 와요. 그러니까 소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뭐 한 가지로 보험회사라고 칩시다. 보험회사 그 큰 건물에 전체를 다 리모델링 안 해. 근데 3년이나 4년 주기로 꼭 1층은 리모델링을 다 해요. 왜? 기운이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게 전체적으로 싹 바꿔줘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바꾸고 상담하는 입구도 바꾸고 들어가는 입구도 다 바꿔주면 그게 고객이 끊기지 않고 민원이 적을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 큰 회사들도 그래요. 뭐 내가 개인 1인이었을 때 내 가게는 우리가 3년, 4년, 2년, 1년에 한 번씩 매년 못 바꾸니까 평균적으로 갈 수 있는 뭔가 포인트가 될 만한 걸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 옆에 아니면 문 열자마자 바로 초입에 뭔가를 해놓을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봐줘요. 그 터만 본다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게 커. 우리가 차를 사도 3000cc인 게 살까? 그렇게는 안 사잖아요. 3000cc에 1리터에 몇 킬로를 가는지 그러잖아요. 내 상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막 세세하게 보듣기. 터만 놓고 본다 그러면 그 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들어가는 입구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했을 때 더 좋아지는지, 옆 가게랑 뭐를 했을 때 더 나아지는지 전체적으로 다 보고 들어가는 게 그 터를 보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게, 일반인들로서는 잘 모르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조언도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런 쪽으로 유달리 인테리어 쪽으로 센스 있는 친구들이 되게 요즘에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냥 인테리어 해주지는 않아. 그런 친구들한테 도움을 구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실패를 안 하는 방법이겠죠. 선생님도 그런 조형물 두셨나요? 저는 다 그렇게 실현해요. 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식당이든 뭐든 터고사를 했다 아니면 장사가 되게 잘 됐다는데 안 된다 했을 때 저는 천리향 꽃나무 선물을 되게 많이 해요. 오픈 가게에도. 천리말리 간다고 해서 천리향이에요. 꽃이 피면 향기가 바람을 타고 천리말리까지 가요. 그래서 천리향이에요. 이게 장사집에 오픈 날, 좋은 날짜 잡아갖고 오픈했잖아요. 이 손님이 천리말리 가라 해서, 소문이 나라 해서 천리향을 해요. 그러면 그냥 뭐 작은 묘목하면 얼마 안 하니까 이왕이면 조금 신경 써서 오래됐고 향기도 좀 많이 날 수 있고 화분도 좀 신경 써서 선물하죠. 그러면 그거를 들어가는 입구에, 아니면 가게가 너무 음산해. 그러면 천리향을 처음부터 화분째 해주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초에도 조그만한 화단을 만들어서 천리향을 쫙 심으라고 조언 드려요. 굳이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푸르르게 사철나무처럼 1년 360을 사팔하니까 잘 자랄 거니까. 그러면 그 가게가 손님이 들쑥날쑥이었다가도 꾸준할 거고, 그리고 꽃이 필 때는 항상 꽃향기 맡으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들어오는 손님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켜 줄 수 있을 거고. 선생님,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집이나 네. 아니면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 터나 네. 이게 여기가 과연 좋은 터인가 나쁜 터인가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일반인들이 스스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인들이 사실 그것이 좋은 터냐 나쁜 터냐를 판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사람의 이제 그 사주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에너지에 따라서 약간의 다르기는 합니다. 누군가는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가면 안 된다. 누군가는 그 터가 맞는데 누군가는 그 터 가면 잘못된다. 이것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가졌느냐, 어떤 부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터와 나와의 기운을 잘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이 일단 가서 느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딱 들어갔는데 머리가 아프다, 뭐 내지는 속이 메스꺼렸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쫙 빠진다, 이런 터는 저는 가급적이면 선택하지 말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반인이 들어갔을 때 뭐 갑작스럽게 나쁜 냄새가 난다, 정말 불쾌한 냄새가 난다, 이 냄새로도 일반인한테 이렇게 스쳐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뭐 정말 향기롭다, 뭐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난다면 역시 좋은 기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냄새로도 주고 우리 몸으로도 거의 대부분 몸으로 그런 현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나쁜 터냐 좋은 터냐의 느낌은 일단 몸으로 받는 거, 속이 메스꺼렸거나 내가 머리가 아프거나 내가 뭔가 뭐 한기나 냉기 이런 거를 느끼거나 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뭐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일반인들이 그것을 빨리 캐치하는 게 가장 바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인데 선생님, 네. 직성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거 다 느낄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직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강하냐, 세냐, 약하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 태풍이 온다. 그러면 땅속에 있는 곤충들이나 우리 이런 어떤 숲속의 나무들은 벌써 감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지금 비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그럼 벌레들도 자기들 벌써 몸을 숨겨야 되는 그 감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 또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오감, 육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한테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그것을 몰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 써본다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다. 네. 나는 뭐 메스꺼럽지도 않고 나는 뭐 전혀 그런 뭐 일반인이 어떤 느껴야 되는 어떤 걸 전혀 못 느낀다. 저는 뭐 그러면 그거는 뭐 무난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가게 하시잖아요. 네. 꿈을 꿨는데 그 돌아가신 이제 저한테 외할머니죠. 네. 외할머니 젊었을 때 네, 네. 진짜 한창이실 때 모습으로 나타나서 네. 소뚜껑 위에다가 노란색 시루떡을 올려라. 네, 네, 네. 이렇게 꿈을 꿨대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엄마 이거 대박 날려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터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게 사실은 주제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터 혹은 내가 지금 영업하고 있는 터 점검하기라는 주제였는데, 이거는 일반 분들이 뭐 수맥을 뭐 이렇게 옛날에 유행했던 옷걸이 이렇게 꺾으셔갖고 수맥을 짚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점검할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참 쉽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분들은 직성이나 직감이 굉장히 강하신 민족이다 보니까 꿈으로도 받으실 수 있고 정말 눈으로 정말 헛거보듯이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무당되실 팔자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원체 계시다 보니까 특히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기운이 더 세시죠. 옛말에 팔자가 세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꿈을 꿔도 굉장히 정확하실 거예요. 특히나 내가 터에 처음 들어가서 주무셨을 때 꿈이 정말 생생하고 뚜렷한 꿈들을 꼭 꾸실 텐데, 특히나 터에 관련돼서 꿈들을 많이 꾸실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있는 이곳 의정부는요, 저희 부모님 단독주택 2층 집인데요. 2층은 제가 지금 현재 신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아래층에는 부모님이 생활을 하시는 공간인데, 이곳에 불과 이제 제가 17살 때, 16살, 17살 때 아버지가 직접 지으셔서 오신 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사 오시고 나서 어머니가 꿈꾸신 게 있으시대요. 근데 막상 제가 이 길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이곳에 들어온 지 제가 지금 대략 4년 정도는 됐는데, 저희 집 이곳은 항상 고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 길 들어오기 전에는 어머니가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스님이나 무당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셨지만, 딸인 제가 무당이 되고 나서는 제가 이제 고사를 지내드리는데, 첫 고사 때 눈을 감고 조항이라든지 부엌, 아니면 성주, 안방, 그리고 1, 2층, 그리고 현관, 이런 곳을 이제 법사님이 축원을 해주시고, 저는 이제 눈을 감고 영을 받아보는데, 구렁이 큰 게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더라고요. 제 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자잘한 실뱀 같은 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여기는 구렁이 터다.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고, 또 구렁인데 몸은 사람 모양이야. 그래서 할머니처럼 한복을 입고 있는 구렁이도 약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놀라시면서 여기 이사 오고 나서 꾼 꿈이 정말 큰 구렁이 꿈을 뚜렷하게 꾸셨는데, 구렁이가 엄마를 보호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 구렁이가 그 다른 사람들을 물으려고 자꾸 쪼았다는 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맞다, 여기는 뭐 구렁이 터라고 엄마가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뭐 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구렁이 터도 구렁이 터인데 이 터가 반이 또 나뉘어 있다. 엄마 여기랑 저기가 주소가 달랐을 거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하나의 터가 아니다. 주인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다. 이거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엄마는 잘 모르겠다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때 당시 여쭤보니까, 그 옛날에는 주소가 필지가 나뉘어져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팔아서 아버지가 구매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터의 주인이 다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렇듯이 일반 분들도 이사를 가시거나 혹은 영업을 하실 때 영업장에서 주무시거나 집에서 주무실 때 꿈을 분명히 꾸실 거예요. 근데 꿈이 구렁이 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나올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돼지가 나올 수가 있고 또 두꺼비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군인이나 경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군인이나 경찰은 장군님 터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터가 각자 다 다르고요. 그리고 고사 지낸다고 해서 꼭 팥시루나 막걸리, 북어 이렇게 놓고들 하시잖아요. 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터에서 우리네가 가보면 생고기나 날고기, 돼지고기, 뭐 소고기, 닭고기 이렇게 종류도 여러 개지만 날고기를 원하시는 터가 있으시고, 어떤 집은 삶은 고기를 원하시는 집이 있으시고, 또 어떤 집은 막걸리를 원하는가 반면에 또 어떤 집은 그냥 맑은 물을 원하시는 데가 있으시고, 또 곡식을 원하시는 데도 있어요. 쌀이나 콩, 뭐 이런 종류들의, 아니면 찹쌀이라든지 좁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터마다 원하시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대로 행을 해주시고 나면 그 터가 죽었던 터라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 가지 터는 있지만 관형의 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 모텔을 운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모텔이 정말 자기 전 주인부터 다 안 돼서 나가셨대요. 근데 제가 그 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소를 놓고 보거든요. 주소 좀 불러주세요 해서 보는데 검은색의 회오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죽을 터다. 여기 잘못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서 나온다. 그랬더니 맞다고. 여기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그 전에 자기도 몰랐대요. 몰라서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통해서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해주시는 얘기가 여기서 사람이 자살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이제 구매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터에다가 이제 하셔야 돼요. 근데 혼자서 하실 수 있으면 고사는 웬만하면 돈 없으신 분들이나 돈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스스로 하시잖아요. 그냥 떡 하나 놓으시고 아니면 고사 지낼 때 보면 돼지머리 하나 놓고 하신다든지 요새는 또 돼지 모양 케이크를 또 놓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네를 이제 모셔서 무당 선생님들을 모셔서 하시는 이유가 다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터의 주인을 찾는 것과 터의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대접을 어떻게 해드리냐에 따라서 승부사가 좀 약간 달라져요. 터 굉장히 중요해요. 먹고 자는 터니까 그쵸? 돈도 벌어야 되고. 그쵸.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편해야지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터에 계신 분들이 또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원래 내가 여기 주인이야. 근데 온 건 너네가 늦게 들어왔잖아. 내가 텃세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막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터는 정말 인품 좋으신 할머니가 딱 앉아 계시는데 약간 까탈스러워서 깔끔하지 않으면 내쫓는 터도 있고 굉장히 어려워요. 부탁하는 것들이 한 가지씩 있어요. 저희 터고사 진짜 많이 다녀봤는데 어떤 터에서는 주방에 불 놓는데 거기만 좀 깨끗하게 좀 치워놓고 살으라고 좀 얘기를 전달을 해달라 그래서 그 얘기를 전달을 해드렸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는 깔끔하게 하고 산다고 사는데 그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가 않으신 거죠. 그 할머니가 원체 깔끔하셨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더니 앞으로 자기 깔끔하게 하겠다. 깔끔하게 하시고 나서는 손님이 정말 하나도 없었는데 한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그 손님이 계속 오게 되고 그 손님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괜찮아지신 분들이 좀 간혹 있죠. 이거 근데 굉장히 아름다우신. 이다희라 그랬나요 제가? 배우분 누구라 그랬지? 까먹었네. 네, 이다희. 연예인을 잘 몰라서. 성형 메이크업 같지 않나요? 저 오늘 제 모습이 너무 낯설어가지고.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